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부역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실손과잉진료 손본다. 심평원 심사 추진 1년간 280번 도수 치료를 받은 사람, 수술비가 800만에서 1000만원인 백내장 수술로만 매년 수백억 원을 버는 병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상한 비급여 진료를 막을 보완책을 꺼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을 심사해 적정한 진료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개선안으로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며 내년 보험료를 2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금융당국이 29일 열리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의 즈음에 심평원 심사를 들고 나온 배경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박원순 표나크도심 드디어 기지개 2만 5천 가구 공급 기대. 2015년 이후 멈췄던 서울의 재개발 시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도심 개발을 죄악시하며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물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사업 추진이 관건이라고 주문했다. 28일 서울시는 이날 선정한 민간 후보지를 재개발해 주택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도시재생 1호 사업지였던 종로구, 창신, 숭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는 비관, 골드만은 낙관, 월가도 헷갈리는 미 증시 2021년 5.5%, 2022년 4.0%, 2023년 2.2%, 2024년 2.0%,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에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다. 주식시장이 3에서 6개월 후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2022년은 뉴욕 증시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특히 내년은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하며 성장률이 상과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뉴욕 증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2분기부터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까지 나선 쪼개기 상장, 규제. 정부 내년 개선안 발표, 기업의 핵심 사업부를 따로 빼내 별도 법인을 만든 뒤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이 대선 전국에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들마저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증시에서 이런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논란은 일반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특히 물적 분할 후 재성장을 하면 기존 모기업 주주는 신생기업의 주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윤, 박 수사, 공직자 직분에 의한 1.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아무리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9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과 충북 지역을 방문한다. 두 지역은 각각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정수당 대선 공약으로 2. 비정규직 현금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공정수당 정책을 전국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의 임금 증액을 지원해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공정수당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과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가운데 후자의 임금이 높아야 정상이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공정수당 정책을 소개했다. 경기도의 공정수당은 올해 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승용차 제조사 외국인 100% 소유 가능해진다. 중국이 28년 만에 승용차 제조기업에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이 지분 100%를 가진 승용차 제조업체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히토류 등 31개 분야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 계속 제한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농민 표심 의식한 당정, 쌀 매입 나선다. 당정이 28일 쌀 20만 톤을 시정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우려한 조치다.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온 기존 정부 방침과 사실상 상반된 결정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심을 의식했다는 비판과 함께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밥값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앞두고 업계, 노선 조정된 경쟁력 저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결정이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대한항공, 아시아나 M&A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기업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정위 차원의 잠정 결론이 담기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보유한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의 일부 회수를 조건으로 한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환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현대차 수소차용 차세대 전지 개발, 차질,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 모든 제네시스, 신차를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만 출시하려는 계획을 다소 늦출 전망이다. 수소전기차 개발 일정의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넥소의 2세대 연료전지를 장착하고 있는데 2세대보다 부피를 줄이고 출력은 높인 4세대 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전기차를 2025년 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3세대 연료전지 개발 작업이 기대했던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내부적인 기술 문제가 발생했다고 관련 업계는 전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돈 버는 게임, 광풍, 이젠 소셜 카지노로 번져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이 소셜 카지노 분야로 확대될 조짐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MBN 열풍에 올라탄 국내외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던 중 낙점한 새로운 수익 모델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셜 카지노 게임과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을 융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겨두보로 삼아 전 세계로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게임을 통한 현금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P2E 게임 도입과 함께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포장 없는 설 선물 어때요? 새해 설 선물 트렌드는 올 한 해 내내 유통가를 휩쓸었던 가치 소비가 열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가치 소비란 소비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해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성향을 뜻하는데 주로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실천 등의 가치를 따져 소비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발빠르게 움직인 업체는 CJ제일제당과 편의점이다. 우선 CJ제일제당은 종이로만 포장한 선물 세트 2종을 비롯해 총 230여 종의 설 선물 세트를 내놓으며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편의점 업계도 일찌감치 가치 소비를 강조한 설 선물 세트를 수백 종을 내놓고 소비자의 발길을 끌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코오롱 인보사의 대반전, 미서 환자 투약 돌입.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인보사가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중단된 지 2년 만에 3상 등록 환자에 대한 투약을 재개했다. 인보사는 국내에서는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했던 얘기다. 한국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과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인보사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자국 시장의 문을 열어줬다는 평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대표주, 투자. 올해 24% 올라 미국 헬스케어 상장지수 펀드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SPDR ETF가 올 들어 24%대 수익률을 올렸다. 헬스케어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기업 ESG 펀드, ESG 우수기업, 투자. 2년간 67% 수입, 미래에셋 글로벌 혁신기업 ESG 펀드는 전 세계 혁신기업 중 ESG 평가가 우수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구조적 변화를 통해 실적을 성장시키는 혁신기업 중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종목에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27일 종가 기준 이 펀드의 수익률은 1년 12.73%, 2년 67.04% 수준이다. 2017년 10월 설정된 이후로는 94.1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펀드의 총 순자산은 337억 원 규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인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선 복선정철 2단계 사업이 마무리돼 두 도시가 1시간 점철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8일 오전 5시 24분 울산 남창역발 첫 차를 시작으로 동해선 부산, 울산 구간에서 광역 점철을 운행했다. 이 사업은 기존 동해 남부선의 부산 일광역과 울산 태화광역을 잇는 37.2km 구간을 복선화한 것이다. 2016년 12월 착공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이미 완공된 부산 부전역, 일광역 구간과 연결된다. 울산에서 부산까지 전철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태화광역에서 부전역까지 운행시간은 76분이다.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무궁화호와 비교하면 시간은 11분 더 걸리지만 배차 간격은 줄어들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손님보다 직원 많다. 도산위계 고속도 휴게소. 지난 27일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 위치한 군유 영천 휴게소. 차를 돌려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빈 주차장이 보였다. 휴게소 입구 계단에 올라서자 분식 코너에는 점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휴게소 내 660제곱미터 규모 식당과 커피 전문점 등에는 손님 10여 명만 눈에 띄었다. 군위 영천 휴게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휴게소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며 손님보다 점원이 많을 때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9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